안녕하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친근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옛 조상들의 삶 속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흔히 사극에서 보는 조선시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진짜 이야기, 바로 수명에 얽힌 안타까운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마흔을 채 넘기기 힘들었을까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왕들도 피하지 못한 단명입니다. 47, 47.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놀랍게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27분의 왕들, 그분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만 드시고 최고의 명의들인 어휘들이 밤낮으로 보살폈는데도 쉰을 채 못 넘기셨어요. 세종대왕님의 16째 아들인 영해군도 겨우 17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도 20살 남짓의 세상을 떠났을 정도로 아무리 깊은 궁궐안이라도 생명은 정말 위태로웠던 거죠. 자, 그럼 최고의 대우를 받던 왕이 47세였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고작 35세에서 40살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평범한 사람이 40살, 50살을 넘긴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명이 짧았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먹고 아이들 예방접종도 당연하게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위협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숨을 건 탄생과 역병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동네에서 이 금줄 참 많이 보셨죠? 보통 부정 타지 말라고 치는 걸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금줄의 진짜 의미는요, 아주 절박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산모와 갓난아기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땐 항생제도 없고 위생관념도 없어서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는 산모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그 귀하다는 왕실 아이들조차 10명 중에 서너 명은 5살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매서운 겨울 추위, 무더운 여름, 게다가 영양분도 부족했으니까요. 왕실이 이 정도였으니 백성들의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무사히 첫 해를 넘기면 온 동네가 모여서 눈물로 축하했던 잔치,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돌잔치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돌을 넘겼다고 안심할 수 있었냐? 아니요. 마마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천연두라는 끔찍한 전염병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감히 병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마마님, 손님 이렇게 극존칭을 썼죠. 이 무서운 귀신의 활을 돋워서 우리 아이 데려갈까봐 벌벌 떨면서 달래느라 그랬던 어머니들의 애달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재앙, 굶주림과 전쟁입니다. 촉은 목피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 지독한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먹고 풀뿌리를 캤습니다. 이런 극심한 영양실조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찾아왔으니 사람들의 면역력이라는 게 남아날 턱이 없었겠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질비하다. 조선왕조실록 경신대기근의 기록인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문장입니다. 기근으로 굶어서 쓰러지면 그렇게 약해진 몸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었어요. 그저 배불리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참 눈물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쟁은 또 어떻고요? 임진왜란 같은 참혹한 전쟁이 터지면 당시 조선 인구의 20에서 30%가 목숨을 잃었어요. 무기에 다쳐서 돌아가신 분들보다 전쟁통에 농사를 못 지어서 굶어 죽고 피난길 깊은 산속에서 그 매서운 추위에 얼어 죽은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평화로운 시절에도 피할 수 없었던 한계에 부딪힌 조선의학입니다. 주선의 효종대왕 41세 젊은 나이에 승하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에 난 작은 종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 가서 항생제 주사 한 대 맞고 연고 며칠 바르면 가라앉을 염증이잖아요.
그런데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없던 그 시절엔 이렇게 작은 상처로 시작된 세균 감염이 한 나라의 국왕조차 쓰러뜨리는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에는 세균이나 감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의보감 같은 훌륭한 의학책이 있었지만 소독 안 된 도구를 그냥 쓰고 오물이 섞인 청계천물을 끓이지도 않고 그냥 마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을 우리 조상들은 맨몸으로 버텨야만 했던 겁니다. 5번째 이야기, 드디어 좀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노인들의 건강 비결입니다. 이런 힘들고 척박한 시절에도 70세, 80세, 무려 90세를 넘게 사신 장수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님은 90세가 넘은 노인분들께 쌀과 고기를 듬뿍 하사하셨어요. 그 연세까지 사신 것 자체가 살아 숨쉬는 기적이자 나라에서 표창을 받아야 할 만큼 대단하고 경사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장수하신 선비님들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인 비결이 딱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둘째, 과식하지 않는 소식. 셋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걷기 운동. 넷째, 자연을 벗삼는 마음의 평안. 어떠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랑 100% 똑같죠? 게다가 이웃이 아프면 서로 돕는 품앗이 같은 끈끈한 공동체의 정야말로 그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진짜 생명줄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야기, 우리가 누리는 기적의 시대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5세 언저리였는데 1960년대에 55세로 훌쩍 뛰더니 2024년 오늘날 무려 83세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가 깨끗해지고 항생제랑 백신이 나오면서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시니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바로 과학과 의학이 만들어낸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조선시대 35년, 그리고 오늘날의 83년. 이 두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환갑을 넘기는 것 자체가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 희귀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맞이하고 계신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은요.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버티고 싸워 얻어낸 정말 눈물나게 아름답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뜬 이 하루가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기적일까요? 옛 조상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끝내 다다르지 못했던 그 내일이 바로 우리가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실 때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빛나는 기적인지 늘 마음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적 같은 날들을 더욱 기쁘고 건강하게 꽉꽉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